한무철은 요양병원 복도를 숨이 끊어질 듯 달려갔습니다. 마치 자기 생명을 되찾으러 뛰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김대식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낯설었습니다. 굶주린 마음처럼 파리하고 꺼져 보였습니다. 무철을 보자 대식은 피곤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철은 숨을 고르며 사과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나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식은 혼자 있고 싶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철은 지금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끝까지 맞섰습니다. 말은 부딪히다 흩어졌지만 결국 대식의 기운이 꺼졌습니다. 급히 호출된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약물이 들어가자 불길 같은 호흡이 진정됐습니다. 침대 위 대식은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철은 조심스럽게 과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목을 움켜쥐던 손을 기억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손이 오늘은 손잡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대식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무철은 담담히 더는 쇼할 힘도 자존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철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대운빌딩 담보 정리 초안과 치료비 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숨을 곳으로 삼았던 우정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숨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식은 봉투를 밀어내며 돈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무철은 이번엔 돈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 병원비를 자기가 냈던 일을 꺼냈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건 평생 친구를 빚쟁이로 만들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우위에 서고 싶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허세를 무기처럼 쥐고 살았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대식의 시선은 허공을 긋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제야 이제야 말하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철은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대식은 통증을 참으며 누워있었고 무철은 호흡을 세워주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끊기며 이어졌습니다. 묻어둔 감정들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새벽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무철은 침묵을 깨며 자신이 왜 멀어졌는지 말했다. 겉으로는 내가 혼자이길 원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혼자 두는 게 편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항상 앞에 서 있었지만 내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 앞장서는 척을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게 너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식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무철은 더 솔직해졌습니다. 내 고통을 도구처럼 쥐고 강한 척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식의 얼굴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고백을 들은 듯한 안도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무철은 내가 내 상처 위에 서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 허세가 우리 둘 다를 병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대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심과 경계 속에 무너지고 싶은 기색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야 진짜를 꺼내는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무철은 이제야 진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대식은 나 겁난다고 했습니다. 무철은 곧바로 나도 겁난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 없이 살아야 할까봐 겁난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널 지키지 못할까봐 겁난다고 했습니다. 둘은 동시에 웃음을 흘렸습니다.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고 침묵보다 따뜻했습니다. 무철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붙잡으면 같이 걸어줄 거냐고. 대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으라고,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긴 밤을 버티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묶여있던 고리가 조금씩 풀려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의사는 수술 일정을 앞당기자고 했습니다. 무철은 단호하게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대식도 힘겹게 거들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다며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대식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자국조차 조용했습니다. 무철은 한참 뒤 옥상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난간에 기댄 등은 바람에 휘청일 만큼 얇아 보였습니다. 무철은 급히 문을 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급하게 뛰어들면 더 밀어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양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존심과 우월감 다 내려놨다고. 남은 건 부탁뿐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내려가자고 간절히 전했습니다. 대식은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무철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갚을 게 남았다고. 우정도, 체면도 끝내 못한 말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식의 어깨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말 누가 만들었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강한 척하려고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무철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지만 어깨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울음이 진심을 대신했습니다. 대식은 천천히 난간에서 몸을 뗐습니다. 됐지? 이제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철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게 셔터 리모컨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철은 닫는 데만 익숙했지만 이제는 열기 연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일 살아있으면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없으면 혼자 밥 먹고 억울하다고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 들으며 살아온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웃다가 같은 속도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휴식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대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규태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둘 다 살아서 욕해라. 난 여기서 기다린다. 무철은 그 문자를 대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살아서 욕하자고 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 두 사람은 짧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서로의 말이 겹쳐 하나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간은 끝없이 늘어졌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무철은 발을 떨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성공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무철은 힘없이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회복실 유리창 너머 대식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그는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았다. 무철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을 여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합의가 병실로 스며들었습니다. 회복 과정은 길었습니다. 통증이 몰려오는 밤마다 무철은 호흡을 세워주었습니다. 불안이 고개 드는 아침이면 대식이 먼저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가 끓인 물은 왜 늘 미지근하냐고. 무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뜨거운 걸 못 먹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라고. 핑계였지만 곁에 머물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대화가 단단한 붕대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무철은 제안을 꺼냈습니다. 규태 면회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다며 너와 끝까지 가는 걸 먼저 보겠다고 했습니다. 너와 제대로 화해하지 못하면 그 누구와도 진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통원 재활 첫날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안정을 주는 날씨였습니다. 대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철, 다시 친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꼭 필요할 때만 하자. 사람 이야기는 매일 하자. 내가 무섭다고 말하면 내가 강한 척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무서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식은 피식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짧은 규칙이었지만 꼭 붙잡아야 할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무철은 오랫동안 미뤄둔 바람을 꺼냈습니다. 회복되면 내 집 마당에서 삼겹살을 굽자고 했습니다. 이미 부추는 심어놨다고 말했습니다. 대식은 웃으며 어디에 심었냐고 물었습니다. 내 마음 한복판에 심어놨다고 무철은 대답했습니다. 대식은 웃으며 너 오늘 멋있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멋있게 살자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자라는 짧은 다짐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고백으로 이어졌고 고백은 약속으로 쌓였습니다. 약속은 조금씩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습관이 된 말과 행동은 두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대식은 베개를 고쳐배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는 발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손잡이가 되어준다고. 무철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숨통이 되어준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몸의 병은 남아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회복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내일도 통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 같은 손이 있을 테니까. 그 손이 서로를 붙잡아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줄 테니까요.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